안녕하세요. 윤시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SS3부터 이제 나타나게 된 백그라운드 사이즈, 백그라운드 오리진, 백그라운드 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여러분들 그 CSS3라는 것은 우리가 크로스 브라우징을 여러분들이 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소리인데요. 자, 먼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원래는 우리가 백그라운드 사이즈 해서 원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외에 크롬에서 제대로 열려라. 익스플로러에서 제대로 열려라. 그 다음에 오페라에서 제대로 열려라. 파이어폭스, 모질라에서 제대로 열려라. 라는 식으로 해서요. 여러분들이 크로스 브라우징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값만 쓰시는 게 아니라요. 그 값에 대한 각각의 브라우저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값을 해 주셔서 크로스 브라우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귀찮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이제 CSS3가 아직은 완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크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서 크로스 브라우징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백그라운드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먼저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사이즈라고 해서 오토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수치를 갖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이 또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이 뭐냐면요. 비율을 유지하냐 혹은 비율을 유지 안 하느냐 그거를 또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우선은 제가 간단하게 제일 쉽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요. 수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오토 혹은 하나만 쓰시는 경우에는 비율 유지가 돼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다가 오토를 쓰시거나 자동, 그러면 자동을 쓰시면은 원래 이미지 그대로 들어가라 라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값은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비율이 그 가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세로 값은 유지가 돼서 저절로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요. 그런데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사이즈를 갖다가 두 개의 값을 쓰셨잖아요. 이거는 비율 유지가 안 돼요. 왜냐면은 가로 값을 쓰고 세로 값을 고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입력한 거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자고 하면은요. 값을 갖다가 하나만 쓰시면 비율이 유지가 되고요. 두 개를 쓰시면 비율 유지가 안 되고 그 값에 따라서 고정돼서 사이즈가 들어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CSS3에서 나온 커버하고 컨테인이라는 이제 사이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것은 이제 반응형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배경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배경을 넣기 위해서 나온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좀 더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크업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를 하나 우선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은 바디 영역은 간단하게 그냥 A하고 B 해서 div 태그를 이용을 해서 그냥 넣었고요. 자, 그러면은 샵 A와 샵 B를 갖다가 이제 보실 건데 두 가지의 이제 차이는 뭐냐면은요. 바로 width와 height 값을 갖다가 변화를 줬어요. 자, A 같은 경우에는요, width를 500으로 주고, height를 갖다가 300으로 줬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width를 300을 주고요, 높이를 갖다가 500으로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떤 뜻이냐? 우선은 여러분들 커버 같은 경우에는요, 박스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더 큰 값의 사이즈를 맞춰서 배경 이미지가 깔려요. 그리고 얘네 커버하고 컨테이너는요, 비율이 무조건 유지된다. 자, 가로 사이즈가 지금 현재 크잖아요. 그러면은 가로 사이즈에 맞춰서 비율이 유지돼서 이미 배경 이미지가 깔리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컨테인 같은 경우에는 세로 사이즈가 지금 현재 좀 더 크고요. 근데 가로 사이즈가 적잖아요. 얘는 작은 사이즈, 박스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에 대해서 비율이 유지돼서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은 결과값을 한번 보면서 확인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왼쪽 화면을 보시면 돼요. 왼쪽 화면에 샵 A라고 들어가져 있는 애가 바로 이 보더 빨간색으로 처리되어져 있는 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 두 번째 녹색에 해당하는 테두리 값이 바로 B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A 같은 경우하고 B 같은 경우에 분명히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똑같이 줬어요. 그런데 박스 사이즈가 위드, 자, 500에 맞춰서 커버가 들어간 거가 확인이 되시죠? 지금 보시면은. 자, 그리고 컨테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보시면은요. 작은 사이즈에 맞춰서, 즉 커버 같은 경우에는 500이, 그러니까 위드가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 사이즈에 맞춘 거거든요. 그리고 컨테인 같은 경우에는 가로 사이즈가 지금 보시면은 세로 사이즈보다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에 맞추기 때문에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커버는 박스 사이즈를 기준으로 큰 사이즈에 맞춰서 배경 이미지가 깔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컨테인 같은 경우에는요. 작은 사이즈에 맞춰서 배경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결과값을 보면서 조금 확인이 가능한데요. 보통 우리가 이미지가 가로 사이즈가 좀 더 길지 않나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은요. 커버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배경 이미지가 조금 아마 잘렸을 거예요. 대신에 비어져 있는 공간이 안 보이게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컨테인 같은 경우에는요. 배경 이미지가 잘리지 않아요. 대신에 뭐가 비어져 있는 공간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제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결과값을 가지고 내 뜻을 보아 여러분들이 코드를 적용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여러분들의 이제 공통사항은 뭐냐? 바로 반응형에서 좀 더 많이 사용한다. 그죠? 비율 유지 때문에 비율 유지와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사이즈가 배경 사이즈가 적절하게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응형에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비율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백그라운드 클립 속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적용 범위를 갖다가 조절을 할 수 있는 CSS3 방법인데요. 자, 우선은 먼저 오른쪽처럼 이제 보시면서 마크업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섹션 태그 안에 3개의 div 태그를 넣어 놓았고요. 그 안에 로레미숨에서 가지고 온 그 p 태그 해서 동일한 내용의 p 태그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div 태그에 해당하는 공통사항은 가로가 400, 패딩 안쪽 여백을 15px, 그 다음에 보더를 갖다가 15px를 주는데 실선으로 투명을 이용을 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보더 레디어스 값을 모서리를 둥글게를 20px를 줬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색상을 핑크로 넣었어요. 자, 클래스에 따라 클립을 갖다가 다 다르게 넣었는데요. 자, 배경 범위를 갖다가 이제 적용을 할 때 얼마만큼 적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보더를 갖다가 투명으로 넣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마 배경 범위가 적용되는 공간에 따라서 그 색상이 핑크색이 적용된 거를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왼쪽에 보시면은요. EX1에는요. 보더 박스를 넣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배경색의 적용 범위를 보더 박스로 주었어요. 그러면은 자, 배경 색상이 보더까지 적용이 된 걸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요. 패딩 박스라고 들어가져 있는데 이거는 보더를 제외한, 즉 보더의 15px를 제외한 즉 패딩 안쪽 여백과 컨텐츠 내용만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현재 적용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위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보더 박스에서는 테두리 보더가 15px가 지금 투명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핑크색 배경 범위가 적용이 된 곳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패딩 범위만
이 패딩 범위하고 컨텐트 내용만 적용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컨텐트 내용만 배경 색상이 적용이 되라. 그래서 밑에 결과를 보시면은요, 컨텐트 내용만 이렇게 핑크색으로 배경 범위가 적용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백그라운드 클립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더 박스 혹은 패딩 박스, 컨텐트 박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배경 범위를 갖다가 적용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이것을 갖다가 적용을 안 줬어요. 자, 그러면 EX1에다가는 적용을 안 주고요. 컨트롤 S 저장을 한 다음에 제가 F5를 누르면은요. 자, 어떻게 나오나요? 분명히 EX1에다가는 적용을 안 줬는데 보더 박스에 그대로 적용이 된 거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얘기는 즉 백그라운드 클립은 기본값이 보더 박스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요, 배경 이미지 위치를 갖다가, 기준을 갖다가 조절을 하는 거를 이제 백그라운드 오리진으로, 네, 오리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사실 바디 영역은 전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복사해서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div 태그의 내용과 이 EX 1번, 2번, 3번을 오리진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자, 보시면은요, 위드 값, 그 다음에 패딩 값, 마진을 줬고요. 그 다음에 보더, 이렇게 주고 나서 백그라운드의 이미지를,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미지를 그대로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자, 한 번만 들어가라, 오른쪽 아래로, 네, 배치가 되라, 라고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자, 어떻게 되느냐. 백그라운드 오리진 첫 번째 클래스명 ES1에 해당하는 백그라운드 오리진을 보더 박스, 즉 보더까지 배경이 시작이 되라. 그렇다라는 것은 배경 이미지가요 15px만큼이 잘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배경 이미지가 이 보더 전체까지도 전부 다 꽉 차게 들어가라 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보더를 제외한 패딩과 컨텐트 내용에 배경이 적용이 되라.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배경 이미지가 잘리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왜냐면 보더를 제외한 패딩과 컨텐트 내용이 적용되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컨텐트 박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컨텐트 내용에만 적용이 되라. 얘도 마찬가지로 배경 이미지가 잘리지 않겠죠. 왜냐면은 컨텐트 내용에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값을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결과값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네. 자, 이 보더 박스를 지우니까요. 지금 밑에 거하고 똑같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EX1에는 얘는 적용을 안 줬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패딩 박스에 똑같이 들어갔다. 이 소리는 즉 백그라운드 오리진의 기본값은 패딩 박스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 세 가지의 백그라운드에 대한 그 CSS3의 방법들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서 적용을 하시면 좀 더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